경기 55분.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수만 명의 관중과 TV 앞에 앉아있던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곧 눈앞에서 벌어질 장면을 믿기 어려웠다. 당시 레프크와 알라우엘렌세의 경기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흐르고 있었다. 레프크는 이미 선제골을 내준 상황이었다. 경기 흐름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상대 수비진은 골문 앞에 철벽 같은 방어벽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50분 넘게 철저히 봉쇄당한 한 선수가 있었다. 그는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진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름이었다. 손흥민. 경기 시작부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상대 수비수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2명, 3명, 때로는 4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거친 태클이 이어졌다. 몸싸움도 거침없었다.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길을 막으며 발목을 노린 반칙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다. 마치 사냥과도 같은 집요한 압박이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후반 55분. 평범해 보이는 패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향했다. 손흥민은 골문을 등진 채 공을 받았다. 뒤에서는 수비수 한 명이 바짝 붙어 있었다. 오른쪽에서는 또 다른 수비수가 공을 끊기 위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쪽에는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막힌 상황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순간적인 페인팅 동작 하나로 손흥민은 수비수들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움직임은 마치 최고 속도로 달리던 레이싱카가 급격히 방향을 틀어버린 것과 같았다. 뒤따르던 수비수는 순식간에 한 박자 늦어졌다. 그리고 칼날처럼 얇은 공간이 열렸다. 손흥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다. 추가 터치도 필요 없었다. 오른발 안쪽으로 가볍게 밀어넣는 패스. 공은 은빛탄환처럼 그의 발을 떠났다. 그 패스는 단순한 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 수비를 정확히 가르는 외과 수술 같은 패스였다. 관중석에서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섰다. 공은 마치 미리 계산된 것처럼 완벽한 궤적으로 굴러갔다. 앞에 있던 레프크 선수는 영리하게 공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왼쪽에서 번개처럼 한 선수가 달려들었다. 데니스 부앙가. 부앙가는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볼을 잡을 필요도 없었다. 골문을 오래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 단 한 번의 강한 슈팅. 원터치 슈팅이었다. 공은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꽂혔다. 골키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상대 수비진도 그대로 멈춰섰다.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로 뒤덮였다. 스코어는 동점이 됐다. 1대1.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다. 그 골이 만들어진 방식이었다. 손흥민이 철저히 봉쇄당했던 경기에서, 레프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는 단 한 번의 천재적인 순간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단 한 번의 몸 회전, 단 하나의 패스, 그리고 경기는 단숨에 방향을 바꿨다. 해설자는 생중계 중 거의 비명을 질렀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천재적인 순간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머플러와 깃발, 유니폼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레프크 팬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많은 팬들은 자리에도 앉지 못했다. 그저 서서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방금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은 진정한 스타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중계 카메라는 곧바로 손흥민을 비췄다. 그는 과하게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리더의 눈빛이었다.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선수의 눈빛이었다. 동료들은 곧바로 그에게 달려왔다. 부안가는 손흥민을 꽉 끌어안았다. 하이파이브가 이어졌다. 흥분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레프크 벤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독은 두 팔을 휘두르며 환호했다. 코치진도 자리에서 뛰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다. 그것은 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골이었다. 레프크에게서 경기가 멀어지는 듯 보였지만 순식간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었다. 단 하나의 패스, 천재적인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골.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슈퍼스타라 불리는 이유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든 길이 막혀 보일 때 그는 언제나 길을 찾아낸다. 단 하나의 패스로, 단 한 번의 순간으로. 그리고 경기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 순간 비모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마치 곧 폭발할 것 같은 압력소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에서 열린 레프크와 LD 알라우엘렌세의 맞대결은 원래 빠르고 공격적인 경기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경기 양상은 치열한 전술 싸움으로 흘러갔다. 앞서 언급한 천재적인 순간이 나오기 전까지 레프크는 사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반 막판,
경기가 여전히 통제 가능한 흐름처럼 보이던 순간 미국 팀 레프크는 상대의 중거리 슈팅에 일격을 당했다. 공은 총알처럼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고 전광판에는 냉정한 숫자 0대1이 찍혔다. 단 한순간의 경기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 실점 이후 레프크 선수들 위에는 검은 구름 같은 압박감이 드리워졌다. 팀은 동점골을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격을 시도할수록 상대 수비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사실만 느낄 뿐이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알라 우엘렌스는 사실상 공격을 포기했다. 전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앞까지 내려와 철벽 요새처럼 수비 라인을 구축했다. 붉은 유니폼 11명이 페널티 박스 앞을 가득 메우며 골문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레프크의 패스 플레이는 계속해서 차단됐다. 크로스는 번번이 걷어내줬다. 공간은 현미경으로 찾아야 할 만큼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경기는 마치 신경전을 벌이는 소모전처럼 흘러갔다. 레프크는 계속해서 수비벽에 부딪혔지만 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밀집 수비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경기장에서 단 한 명의 선수에게 집중한 방식이었다. 손흥민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의 전략은 분명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을 막는 것이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최소 2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다. 그가 공간을 찾으려 하면 다른 수비수가 곧바로 길을 차단했다. 그래도 막지 못하면 뒤에서 거친 파울이 이어졌다.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걸며 때로는 발목을 향한 위험한 태클까지 나왔다. 마치 그의 창의성을 처음부터 꺾어버리려는 듯한 수비였다. 문제는 이런 장면들이 모두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명백한 파울처럼 보이는 장면에서도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그 때문에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다. 손흥민에게 전반전은 끊임없는 추격을 당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경기장 곳곳을 누볐다.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슈팅할 공간은 거의 없었다. 그가 속도를 올리려 할 때마다 붉은 유니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결국 경기 대부분에서 레프크의 핵심 스타는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축구는 늘 예상 밖의 스포츠다. 둥지에 몰릴수록 위대한 선수의 본능이 드러나기도 한다. 바로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의 천재적인 순간이 준비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번개가 만들어지듯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55분에 터진 충격적인 순간이 조금 가라앉고 손흥민의 천재적인 어시스트로 비모 스타디움 관중석의 열기가 여전히 흔들리던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경기 전체의 전술적 흐름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정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아 분석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큰 질문이 곧바로 떠올랐다. 왜 손흥민 같은 공격 슈퍼스타가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기까지 무려 50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을까? 그 답은 바로 이번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경기에서 레프크가 보여준 전술 시스템 안에 있었다. 경기 시작 전부터 MLS의 여러 전문가들은 레프크 운영 방식에 잠재된 문제를 경고해왔다. 전술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중원에서 제대로 된 볼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라면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중원 깊숙한 위치까지 내려와야 했다. 그는 직접 공격 전개에 관여해야 했다. 또한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는 역할까지 맡았다. 심지어는 마치 어쩔 수 없이 팀의 지휘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 다시 말해 레프크는 세계적인 골잡이를 다기능 노동자처럼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구조는 자연스럽게 그의 득점 능력을 크게 제한하게 만들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손흥민이 시즌 초반 단 한 골에 그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경기 전반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손흥민은 철저한 마크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 했다. 경기 7분,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 지역에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다. 팬들이 흔히 손흥민 존이라 부르는 바로 그 위험 구역이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대신 수많은 수비수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한국 공격수의 빠르고 과감한 슈팅은 곧바로 차단됐다. 알라 우엘렌스의 두터운 수비벽에 막혀버린 것이다. 몇 분 뒤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관중석 전체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손흥민은 특유의 궤적을 그리는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은 수비벽을 맞고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아쉽게 흘러가 버렸다. 이는 전반전 전체를 상징하는 장면과도 같았다. 레프크는 계속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손흥민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마다 길이 막혔다. 드물게 찾아온 기회들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결정적인 슈팅의 정확성이 부족해 전반 종료 전까지 골을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면서도 이 긴장감 넘치는 흐름은 계속됐다.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손흥민은 거의 포위된 상태였다. 그러나 축구에는 언제나 천재적인 순간이 존재한다. 55분,
손흥민은 뒤에서 수비수가 바짝 붙은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았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페인트 동작으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공간이 생기자마자 수비를 가르는 패스를 찔러 넣었다. 앞에 있던 동료는 영리하게 공을 흘렸다. 그 순간 부안가가 왼쪽에서 쇄도했다. 부안가는 지체 없이 원터치 슈팅을 날렸다. 공은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꽂혔다. 스코어는 1대1이 되었고 관중석은 폭발했다. 이 골은 레프크를 깨우는 전기 충격과도 같았다. 미국 팀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이후 남은 시간 동안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의 정확성 부족은 계속 반복됐다.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스코어는 1대1에서 멈춰 있었다. 레프크 팬들에게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결과였다.